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움제 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8세 되신 기후생 닭띠분들 네네,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선생님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네. 이분들 신년 운세에 앞서서 네. 이분들 성향이나 어떤 성격 같은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는 느낌은 기후생 여러분들은 풍요 속의 빈곤? 음, 이런 분들이 지금 유독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독불장군의 기질도 갖고 있고 자연인의 기질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양극화 현상. 이분들한테 도드라지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기후생 여러분들이 지금 바쁘신 분들은 엄청 바쁘시고 또 한가하신 분들은 또 많이 한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셔서 어떤 부를 축적해 놓으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가시거나 이렇게 좀 한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또 막 헤매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고 이 기후생 여러분들의 특징상 약간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해서 가진 것도 있겠지만 또 물려받은 걸로 또 유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은 이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그림은 되게 멋져요.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다 즐길 수 있고 뭔가 맘먹으면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내 스스로 빈곤을 느낄 수 있는 뭔가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 이제 젊지도 그 다음에 아주 이제 더 나이 먹지도 않은 되게 어설픈 젊음 있잖아요. 네네. 예, 이런 젊음을 앞두고 뭔가를 저지르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지난 거를 정리할 수도 없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올해 특히 병오년에는 이분들의 고민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남들이 봤을 땐 조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보이지만 네, 마음이 좀 공허하고 헛헛하고 네. 아니 뭐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사람이 없구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혼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잘하고 살 수 있을까? 또 조금 고생 말년에 고생 덜 할까? 또 자식들한테 나도 받은 것만큼 내 부모님한테 받은 것만큼 내 자식들한테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양극화 현상. 이거를 되게 많이 애매하게 겪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올해가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올해 전에 작년에 을사년 한 해는 어땠을까요? 을사년 한 해는 이분들은 무해무탈하게 보내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없는 게 사실은 안전하고 좋은 건데 가장 좋은 거죠. 너무 별일이 없다 보니까 일을 일부러 만드시려고 하신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참 중년 나이 때 이제 40대 후반부나 50대 초까지는 거침없이 뭔가 저지르는 일을 만드시는 그런 기질들을 또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 기후생에서 사업성의 이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단체나 어떤 뭐 이런 조직에서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셔서 이분들이 작년에 이 어떤 사업이 아닌 조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막바지 승진이라든가 그러니까 진급 이런 것들로 그 기운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자유롭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좀 확장을 했거나 아니면 좀 축소를 시키거나 이렇게 뭔가 이 변동이 생겼을 그런 운대가 가장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뭐가 좋다 나쁘다를 가리지 못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야지 될까 많은 고민을 또 하시게 될 수 있는 부분이 계신데 이분들한테 올 한 해를 병오년을 어떻게 하시라고 할까? 정말 병오년의 기후생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 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저는 다 운동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운동?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병마라고 하죠. 이제 이런 지병이라든가 이런 병적인 병원에 자주 가야 될 그런 일련의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차는 좀 개인마다 있으시겠지만 나름의 몸수가 안 좋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병오년 한 해는 사고수,
뭐 물론 겨울 되면 불 조심하고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365일 차 조심은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특히나 더 하셔야 될 분들이 이 기후생 여러분들. 이분들이 그간에는 어디 아프지도 않고 되게 뭐 골골 해가면서 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대중에는 먼저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올해 이제 병원연에는 이 건강의 문제로 또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인해서 힘듦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운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조심의 조심을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비춰져요. 그럼 바로 이어서 그 병원연 운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 건강수랑 뭐 사고수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나머지 다른 것들도 좀 풀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건강하고 내가 건강해야 사업적인 부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고 또 금전적인 것도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이 몸이 건강한 이제 건강의 운세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많이 벌리지 않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승부욕이 막바지 내가 뭔가 목적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멈춰야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내가 하고 이제 좀 멈추겠다. 또 여기까지만 내가 하고 좀 멈춰야겠다. 또는 어떤 분들은 요거까지만 투자해놓고 요것만 되면 이제 내가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온전하게 넘어가는 대신 금전에 손실을 겪어서 아픔을 겪어야지 되거나 뭔가의 아픔은 또 겪어야 돼. 또 금전의 아픔도 패스, 건강의 뭐 아픔도 패스. 근데 또 자손이 속썩일 수 있어요. 또 내 딸년이 갑자기 엄한 놈 데리고 와가지고 시집 간다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자손들로 인한 이런 걱정이 그 아픔이 또 따라 들어올 수 있고 막바지 이제 또 자식이 아니라면 부모님 세대에 이제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 부모자 뭐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비롯해서 네. 뭐 어머니, 이모, 고모 다 이런 분들도 이러니까 큰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간에 뭐 연락을 끊고 살았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돈 갖고 니꺼 내꺼 하다 보면은 이 의절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 없습니다. 이런 분들 가끔씩 상담 오시면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없다 하지만 부모님의 혜택은 조금이라도 보고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나머지의 복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후생 여러분들이 올해 병원연에는 그간에 밀린 숙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실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선택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막바지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지 돼요. 올해 병원연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야 되는 그런 강한 기운의 물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은 정말 돈이 나가서 아프든 돈도 잃고 또 사람이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피폐하다 보면 건강에 오는 당연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욕심을 반만 부리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닭띠분들 올해 또 1년 또 알차게 보내시라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 이분들 네. 아마 사람마다 또 다를 거고 상황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선생님 찾아뵙고 더 네. 진지한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또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생 여러분들은 자연인의 기질. 누구한테도 터치받지 않고 내가 물 따라 바람 따라 이렇게 가시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을 의외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남자분들은 의외로 한량기가 또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각박하게 사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여성분들은 또 가장 노릇 여자가 내가 장군님 노릇을 해야 되니까 여장군님이 돼서 그간에 피곤하게 사셨을 텐데 이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병원연 한 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내가 미리 병원을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한 해를
이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병원에서 검진을 해서 또 재차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가서 자꾸 확인을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의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건강을 특히나 많이 살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드니 항상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아플 때는 제발 점집 오지 마시고 병원을 가세요. 요즘은 의술이 너무 좋아서 무당한테 물어보면 한계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은 사람의 인명은 제천이라고 아플 때, 죽을 때 이런 거 미리 예고해 주지 않아요. 인간이 그거는 늘 캐치를 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어디 아픈 데 없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그 옛날 시절에 정말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점쟁이 할머니가 너 여기 어디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씀은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피 한 방울 갔다가 모든 검사가 다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명이 주는 이 길을 무당집에 와가지고 그걸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래서 이 기후생 여러분들한테는 시작과 끝도 건강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응원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약선암 방당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나이대별로 좀 이제 쭉쭉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어떤 나이대 좀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원래는 69년 58세 닭띠 기후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좀 58세가 되신 이 네네. 닭띠분들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분들 새 운기 좀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만의 좀 성격이라든지 뭐 성향 같은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분들의 성격이나 성향은 여성분들은 조금 섬세하고 애교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현모양처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남자들이 좀 보면은 선호하는 여성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좀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독불 장군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닭띠들이 이렇게 말이 많다고 좀 쫓는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육구 닭띠들이 특히나 좀 보면은 언론이라든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언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방송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간 뭐 연예인이나 그렇죠. 변호사나 아니면 말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업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약간 직업적으로 그쪽으로 간다면 네네. 괜찮다 이런 네네.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 다른 분들에 비교해서 삶 자체는 좀 어땠어요? 삶이 자체가 좀 소심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좀 많이 못 펼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억눌러 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발했을 때는 안 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은 좀 조용하고 섬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는데 삶 자체는 좀 무난하게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삶의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막 확 내려갔다가 확 올라갔다가 뭐 사업을 할 때 망했다 뭐 어쨌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크게 굴곡이 없는 삶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때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두루두루고요. 두루두루고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서 본인이 이렇게 리드하고 좀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다. 앞에서 대빵해야 돼. 대빵해야 되고 내가 밑에서 끌려가거나 뭘 하거나 하는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도 좀 강하고 내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가 있고 독불장군이라 했듯이 내가 내 성향대로 사람들을 아울러서 끌고 가야 된다. 리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그룹에 좀 그렇지 장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 밑에서 하는 건 좀 안 맞나 보네요, 선생님. 좀 성향이 좀 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두루두루가 조금 힘든 닭띠들입니다. 차라리 그럼 본인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개인 사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프리랜서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 58세 닭띠 분들은 좀 2026년 전에 좀 작년 한 해 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을까요? 작년 한 해는
올해가 이제 운대가 이제 튀고 올라가는 상승이긴 하지만은 작년 한 해가 그렇게 과히 나쁘진 않았다. 또 금전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에게 부가 축적되는 한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기운을 받아서 올해는 더 치고 올라가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횡재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금전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투자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신중해야 됩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차라리 그러면 그런 부분보다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부분 좀 나을 수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거나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빼고. 아, 그럼 뭐 금이나. 그렇죠. 땅 이런 당연하죠. 게 예. 좋겠네요. 원래 닭띠 분들이 특히나 기후생들은 몸에 금이라든가 금붙이라든가 반짝거리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은 자기 몸수도 지킬 수 있고, 몸수도 지킬 수 있고, 또 금전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것 좀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운기는 새해 운기는 자 어떨까요, 선생님? 새해 운기는 닭띠랑 불의 기운인 말이랑 크게 상충받치는 그게 없다 보니까 운기는 좋게 흘러가기는 하나 내가 보이는 거에 있어서 조금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해이고 많은 지인들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있어서 원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 하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한 8월달, 9월달 요때쯤에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새해 운기 중에 좀 그래도 좋거나 좀 기대할 수 있는 운기 자체는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58세 닭띠 여러분들은 원래 사업 운이라든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꼭 사주를 보시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은 금전 운이라든가 또 사람이라든가 밑에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서 대운으로 가실 수 있는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닭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한다 하면은 올해가 기회이다. 그 기회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가 네. 괜찮은 해인가 네. 보네요. 자, 그럼 반대로 운기가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적인 부분만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올해 자체는 좀 선생님께서 좀 운기 좋다고 하시니까 한 번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생년월일이라든가 사주라든가 또 태어난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각각의 가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개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거 아니면은 본인의 운기 또 궁금하시면은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58세 닭띠 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58세 닭띠 여러분들은 올 한해 병원년 한 해에 큰 기운을 가질 수 있고 사업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수를 받으셔서 올 한해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각도사 장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선 58세가 되신 우리 기후생 닭띠분들 올 한해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네. 58세라는 지금 나이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생 58세죠. 이분들은 제가 이 소리부터 하고 싶어요. 여자분 같으면 여자의 일생을 사느라고 파란만장이다. 남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 이분들은 기후생들은요 참 자존심 하나 갖고 버틴 분입니다. 초년에 고생이라는 사주가 좀 많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 기후생이
10대, 20대, 30대가 어떤 게 있냐면 희생이라는 사주가 있어요. 뭐든지 내가 해야 되는 사주가 있고 뭐든지 내가 인생을 내 인생보다는 희생의 사주를 좀 살았다. 그런데 이 기후생이 뭐가 있냐면 참 헛똑대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인생을 조금 펼쳐나가는 게 좀 못했어. 하고 싶은 거 많어. 근데 너무너무 환경적이나 운적으로 나한테 따라주지를 못해서 이 기후생이 뭐가 있었냐. 인간적으로 인간의 풍파가 있어야 되고 돈의 풍파를 많이 겪으셨다. 다는 아니겠죠. 참 초년고생 없으신 분들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기후생이 잘 사시는 분들은 무척 또 가정 가져서 새끼 놓고 너무너무 잘 살아. 근데 이 기후생이 뭐냐? 인간으로 왼수 같은 서방님이라고 그러죠. 평생 왼수를 만났어. 그래서 안 살자니 안 살 수도 없고 사자니 살 수도 없고 날마다 개나리 모찜을 싸질머졌다가 다시 한번 풀어주고. 왜? 자식 때문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주가 참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자식정 때문에 정신적으로만이 아니고 너무도 참을인을 갖고 사신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연 많은 연인들이다.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어떤 사연이냐? 내가 자식을 보고 무척 또 앞만 보고 살았는데 참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아니 아픈 삭가락은 없다는 예속담도 있죠.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무척 또 자식이 귀한 사주에 아들을 원했던 분들은 아들을 낳았어. 네. 무척 또 내가 자식을 하나가 아니고 둘을 낳고 셋을 낳고 뭐 외동도 있어요. 무척 또 자식을 바라보고 열심히 사셨는데 나의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자식들은 남녀노소는 출세 자식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자식의 복이 약해. 자식이 출세금이 없어. 말대로 혼인길사가 안 돼. 안 그러면은 참 기후생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는데 이 자식을 뒷바라지를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후생은 서방님의 걱정을 조금 덜어놓으니까 자식의 걱정이 많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으로 남들 앞에서는 나는 안 그래 괜찮아 빚 좋은 개살구가 많다. 그래서 이 기후생분들은 뭐가 있었냐? 보이지 않는 고생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파란만장하게 좀 바꾸셨고요. 또 한 가지 뭐냐? 기후생이 또 한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참 헛똑대기라고 그러잖아요. 헛똑똑이처럼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그러면 뭐겠어? 믿은 도끼의 발등을 지켰고 인덕이 없었다. 다는 아니에요. 진짜 인덕도 많으신 분들 많고 진짜 가정 가져서 자식들 잘 되시는 분들 무척 많아요. 근데 기후생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무척 또 남들 보기는 좋은 듯해도 정신적으로 무척 또 힘들었다. 근데 이 기후생분들이 뭐가 있냐? 올해가 결과가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어. 제가 보이는 일주가 보이는데 지금요. 며칠 날이냐? 4일을 가졌고 또 9일, 19일, 4일, 9일, 19일 가지신 분들은 올해 조금 자손의 경사가 좀 있을 거다. 자식이 어떤 거를 진짜 출세를 바라보고 열심히 한 거의 결과성을 어딘가 모르게 이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근심을 내려놓는 애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뭐냐? 남녀노소야 노총각, 노처녀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내가 자손을 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요 좀 이뤄지는 게 있어. 아들이 달라졌어. 우리 애들이 달라졌어.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자손의 영화를 좀 볼 것 같고요. 특히 이 상반기의 여름정 이 조금 안 좋은 캐가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제가 보이는 결과는요. 월은 4월달이 보이고 8월달이 보이는데요. 다는 아니신데 올해 상문이 좀 들어왔어. 부모의 몽상이 아니면 부부의 사별수가 있지 않으면 조금 안 좋은 애야. 다는 아니에요. 조금
기후생분들이 올해 중요한 사람 때문에 슬픔을 가져야 되고 내 가슴을 치면서 후회스럽고 안타깝다 이런 해가 좀 되기 때문에 기후생분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죠. 네. 가을쯤에 들어와야 되죠. 9월, 10월이 들어왔을 때 뭐가 좀 이뤄지는 게 좀 보여. 어떤 거? 문서 걱정 아니면은 내가 금전이나 투자성 원하는 거에 대해서요 좀 이뤄지는 게 보여요. 내가 기대치만큼은 10개라면은 8개, 7개 욕심 내려놓고 내가 정리 정도는 한다는 해가 되면은 분명히 기후생 여러분들이 문서나 금전 문제가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올해 병원년에 해운년달은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조금 기후생 여러분들이 꼭 올해는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이야. 무척도 좋은 건 무척도 좋고 나쁜 거는 무척도 남들이 안 가져야 될 슬픔이 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기후생 여러분 올해가 말 그대로 병원년 말이잖아요. 네. 여태까지 잘 참으셨고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고 남모르게 티 안 나게 내가 참 나는 중심을 잡고 중립을 잡고 잘 지키셨고 많이 참으셨거든요. 올해 참 이 병원년에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으셨지만은 기후생 여러분들이 올해 무척도 행복할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일이 꼭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꼭 올해 병원년에 기후생분들이 분명히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겠고 실령님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